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수색 상황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앙섭 전 이리암 함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잠수 장비죠. 다이빙벨이 오늘 새벽에 투입됐다가 결국 자진 철수를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사전에 자기 자신이 장담했던 그런 성과가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성과가 못 미친 요인에 예.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또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이제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또 내부에서는 또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 다이빙 벨이란 것이 이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다이빙 벨 자체도 여러 잠수 방법 중에 하나라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무엇이든가 한번 해본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네. 실종자 가족들이 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일부 가족들은 나흘 동안 선미 쪽에서 수색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이 다이빙벨 때문에 이 다이빙벨 작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됐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다이빙벨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부분에 안전구역 확보가 됐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이것은 이 해경이 이제 현장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작업 지휘를 하는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될 건데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실종자 가족들하고의 어떤 희망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4일간 어떤 손실 기간을 가졌던 것은 해경이든 해군이든 아니면 실종자 가족이든 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지나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현장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다이빙벨을 이제 투입한다는 거는 기존에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좀 여러 얘기가 다이빙벨은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원통형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다이빙벨이라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기존에 설치됐던 어떤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내려서 이제 고정을 시켰을 때 고정을 시켜놓고 잠수사들이 선체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기존에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 가이드라인 또 그 문제점, 다이빙벨 문제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 문제가 이미 보름이 지나고 16일째인데 이러다 보니까 선실에 있는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시신이란 말. 이 희생자분이 사고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희생자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구명벌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이 장비 인명 구조 장비들 비품들 이런 것들이 일정 해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주변을 이제 집중 탐색을 해야 될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 조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그쪽으로 이제 그것이 흘러갔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 탐색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비단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애당초부터 적어도 50마일권 정도, 50마일이면 한 8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정도 범위에서 압축 수색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압축 수색하고 외곽으로 확장 수색을 하는 그런 어떤 탐색을 해야 될 건데 그런 탐색들은 지금 여기서 2점 몇 킬로 이제 떨어졌던 그거는 이제 집중 탐색을 이제 현장 주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현장에서 조치한 것들을 보면 뭐 이제 안강망 어선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물망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특성이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희생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통상 보면 가라앉아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현장 주변도 중요하지만 예. 애당초 침몰하는 그 당시에 표류하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외곽으로 멀리 벌어져서 이제 벗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그 탐색 방법들은 이제 해군 항공기나 함정, 그다음에 해경정 이런 이제 그 집중적인 외곽 수색도 지금 단계는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곽의 범위를 말씀하신 정도면 80km 정도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애당초 제가 이제 초기에 저게 이제 그 조류가 한 5나트 정도라고 이제 계산을 할 때 10시간이 흘러가면 한 50마일 정도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판단을 했는데 그 외곽으로 더 뭐 그 한없이 이제 그 확장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그런 정도 범위가 적절한 범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초기에 이제 구조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은 이제 해군이 처음에 이제 하잠색,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거죠. 하잠색 설치하고도 대기를 했어야 됐다. 해경이 초반에 투입을 시켜주지 않았다. 막았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현장 상황, 이 초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쪽에서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설득력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순환구조법에 의해서 해상 사고에 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이제 그 해경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해경이 이제 그 근본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이고 해경이 지휘하는데 해군이라 그래서 거기에 안 따르면 분란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상 뉴욕 소방서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직위가 더 높더라도 거기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뉴욕 소방서장이 총 지휘를 했다. 그 지휘가 잘 돼서 그 어떤 그 사고 수습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해경이 현장 지휘를 하고 해군이 그 지휘에 따르는 게 맞는데 그 따르는 과정이 그 지휘하는 그 지휘가 미숙했다. 왜냐하면 해경은 사실 해군을 통제를 해서 이런 구조 작업을 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서해 페리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더더욱이 이제 뭐 그 군사 관련한 부분이라면 이제 동해 잠수정 사건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지만 군사 분야는 당연히 이제 해군에서 현장 지휘를 하겠지만 일반 사고 수습, 해상 사고 수습도 사실은 통상 지금까지는 해군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맞는 것은 아니고 해경이 지휘하는 건 분명 그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경에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해군을 작전 지휘하거나 작전 통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혼선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해경이 해군을 지휘하는 건 맞지만 경험도 부족했고 현장에서 판단을 미숙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현장에 있는 민간업체 언딘 쪽에 구조 작업을 몰아줘서 일감을 몰아주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도에 의하면 상당 부분은 이제 그 확증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해경의 그 뭐 간부급도 그 어떤 그 이 청해진하고 연관된 그런 소속사에 근무를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금 뭐 수사 그 종지를 하거나 하는 이런 거로 보면 유착 관계가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좀 가릴 건 가리고 피할 건 피하는 이런 형태의 초동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범주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 이 정도 그 부분은 수준에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네. 1차적으로 이제 해경의 지휘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과연 경험 부족 때문일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과거에 뭐 선박 사고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된 게 처음은 아닐 텐데요. 예.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뭐 고쳐진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제 그 단독으로 해경이 단독으로 어떤 그 지휘를 하는 것은 그 뭐 그 작은 해상 사고 이런 네. 것들은 단독 지휘를 했으니까 그런 경험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민간 업체한테 잠수를 몰아주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군 그 어떤 그 경험과 숙련도가 더 높은 해군 SSU나 이런 부분을 이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부분들은 예. 사실은 그 현장 지휘를 하면서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모든 이제 군사작전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예. 그런 그 타당성을 이제 그 어떤 적합성, 가용성, 뭐 이제 실행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마가 많이 돼 있었지만 저런 그 해경 쪽에서는 실제로 이 더 규모가 크고 능력이 더 있는 이런 그 해군을 지휘할 만한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아마 예. 그 연마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경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인데요. 예. 특히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수사와 또 이번 조사에 주도를 했던 해경 간부가 과거에 세모그룹에서 일한 적이 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인사 카드를 보면 과거 경력 다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뭐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경악할 일이지 이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우선 제대로 된 그 이 구조들이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예. 개인 스스로가 거기에 연관됐으면 분명히 조금 있으면 지탄을 받을 걸 알 건데 스스로가 거절을 하는 게 맞았고 두 번째 그러면 개인이 거절을 안 했더라도 임명권자인 해경청장쯤은 그러면 이것이 그 적절하지 않다. 다른 예. 사람으로 그 대체해서 재임명을 하자라는 판단이 섰어야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그 시스템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시스템 작동을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번에 이제 해경의 지휘 체계에 뭐 여러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구조작전 지휘권을 해경이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지금 해경이 지금 단계에서 상황 처리가 미숙하고 판단이 좀 거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네. 주어진 역할을 자기 스스로 뭐 그 부처든 개인이든 간에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은 자신이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들도 컨트롤 타워나 이런 문제들로 막 그 어떤 문제시하지만 안전처를 만든다 하지만 예. 실제로는 이 맨 밑에 하부 구조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때 이 해경도 지금 이제 해군 작전 지휘 이런 그 어떤 현장 지휘 경험이 없어서라 하지만 예. 해상 사고가 요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 자신한테 법적으로 맡겨진 역할은 자신이 수행을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개인으로 봐도 자기 할 일만 제대로 똑바로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될 그렇습니다. 일이겠죠. 예.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앙섭 전 이리암 함장이었습니다. 도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